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반팔 이렇게 입고 있고 우리 또 아니 괜찮습니다. 원래 이제 일본 말이긴 하지만 가다마니가 일본 말이죠. 가다마니는 일본 말 쓰면 안 돼. 아무튼 자 오랜만에 우리 또 박사님 오셨고 우리 국장님 또 오셨습니다. 오늘 나눌 그 얘기는 예고해드리고 썸네일 제목 다 보셨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 중에 우리 현재로서 공식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우리 관광부처 관련한 얘기입니다. 올해 이제 그 그러니까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뭐 이렇게 그 공식 명칭으로 이제 명맥을 이어온 지 올해가 꼭 정확히 30년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 얘기를 과연 우리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 조직의 우리 현재 우리 관광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잘 위치하고 있는지 현재 문제점은 없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볼 텐데 여기에 또 우리 수년 전부터 깊은 연구를 해오신 분이 우리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박사님이랑 국장님이랑 한 말씀 해주실 텐데 먼저 좀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는 이제 1994년도 김영삼 정부 때의 그 정부 조직 개편에 의해서 그 관광국이 이제 교통부에 소속해 있다가 문화부로 옮긴 지 딱 3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관광 행정이 문화부에 있는 것이 적정하냐 이런 논란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문화부로 온 지 30년이 되는 올해에 이런 논의를 한번 해두는 것이 그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박사님은 별일은 없으시죠? 네, 네, 박사님 우리 또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저희가 조만간에 국내 갈 겁니다. 기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작전 짜는 게 있습니다. 그죠?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말씀드리고 관광 그러니까 업무를 어느 부처 또 어떻게 정부 조직 내에서 배치하는 게 좀 더 이렇게 효율적, 효과적 일지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는 시간이고요. 한번 뭐 의견이니까 뭐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관광의 업무를 어떻게 어느 부처 또는 뭐 독립을 시킬 거냐 어떻게 두는 게 정말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될지를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해주셨습니까? 예? 준비 많이 뭐 준비는 항상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국장님이 협회 계셔서 문체부 엄청 끌려가셨잖아요. 끌려갔다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많이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뒷얘기도 좀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뭐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수준에서 우리 박사님도 그러고 우리 문체부 직접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좀 안 들어가고 몇년 몇년 됐는데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 뒷얘기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정권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그 정권이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죠. 공화국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에 따라서 정부 조직이 개편하니 그 이제 뭐 인수위 시절 그게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정부 조직이 몇 개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뭐가 힘이 뺄 것이고 뭐 힘을 보탤 것이다.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 반복이 되죠. 5년마다. 그건 결국 하나도 제대로 된 정부 조직 개편이 없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우리 현재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관광부서지만 이 관광부서가 또 어떻게 변화해 왔나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좀 찬밥 신세가 많지 않았죠? 찬밥 신세가 맞죠? 뭐 그건 뭐 기복이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 그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뭐 상당히 그 비중이 있게 또 있었고 또 그 이국 체제 정도까지 이제 갔었으니까 또 그 대통령 그 비서관으로도 관광 전담 비서관이 있었고 하는 게 있었고 또 김대중 정부 때에는 그 문화관광부로 아예 부서 명칭도 바꿔주고 관광비서관의 어떤 이런 그때는 이제 문화비서관이 있었고 또 MB 정부 때는 처음으로 관광비서관을 또 도입을 했었고 또 박근혜 정부에는 실단위의 어떤 국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실단위 이런 것들도 해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이 약간 섭섭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좀 설명을 좀 살짝만 드릴게요, 제가. 우리 이제 저희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됐는데 우리 보시는 분들 위해서. 자, 그동안 우리 그 관광 분야는 오랜 기간 동안 교통부에 우리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속해 있다가 김영삼 정부 때 문화체육부로, 그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문화관광부로, 이름만입니다. 현재 이름만 일단. 이명박 정부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까지 이름만, 그죠? 껍데기는 이름만은 현재까지는 요렇고요. 내용에 먼저 좀 기준을 점을 좀 제시해 드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영삼 정부 그때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의미가 크게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국제좀 몸풀기로 좀 그냥 몸풀기? 우스갯소리로 몸풀기, 한번 좋죠. 아시다시피 그런 거 그 좋아해. 세종시 그 정부종합청사 건물이 예. 용 모양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그렇습니까? 보면요 용 모양이다. 아, 근데 그 머리가 이제 국무총리실. 설마 또 이렇게 1동, 2동에서 15동까지 있어요. 꼬리가 맞습니다. 그 말이 맞죠. 네. 진짜요? 그게 이제 권력순이라고 얘기합니다. 2동이 공정입니다. 진짜요? 그리고 3, 4동이 기재부고 뭐 오. 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일부러? 뭐 모르죠. 오, 몰랐네. 한번 위에 가서 한번 봐야겠네. 네, 하늘에서 오. 보면 그게 용 모양이라고. 예. 아주 이거 네. 뭐 움풀기가 아니라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그렇죠. 그 웨이브 건물이 웨이브 치듯이 네. 쭉 연결되거든요. 오, 그래서 좋습니다, 부장님. 이런 얘기. 그게 이제 뭐 흔히 얘기하면 파워순이나 고쳐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정부조직법상에 예. 순서가 있죠. 부처별. 박사님, 포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 정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우선 그 관광을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가. 적절하네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지난 그 9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논의를 해오다가 2008년에 이제 일본이 관광청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또 일본이 마침 그때부터 관광이 상당히 잘 나가게 되면서 관광청 설립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21년에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위원회라는 것이 그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그리고 건양대학교의 아마 김건종 교수가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그 관광계의 분들이 관광청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얘기냐? 이게 뭐 옳고 그르고 하기보다는 이게 적절한 그 얘기냐 하는 얘기를 언제 한번 그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침 이제 문화부로 와서 이렇게 둥지를 튼 지 30년이 될 때 이 얘기들을 한번 오늘 점검해 보자 그런 얘기죠. 네. 참고로 이제 외국은 어떤가 보면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문화부의 관광 업무를 감당하는 경우, 영국하고 이제 중국이 지금 그런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부처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프랑스, 그다음에 싱가포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처에 이제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스페인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처형, 국토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교통까지 포함하면 이제 일본이 이제 국토교통 산하 관광청이 있고, 또 대만이 교통부 산하 관광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형이 있습니다. 아예 관광부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대표적인 나라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는 이제 아예 부처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위원회 체계 이런 경우가 이제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 이탈리아도 근데 문제는 그 공통적으로 전 세계다 보면은 이게 어느 부처에 있든 간에 독립돼 있든 어느 부처의 하나의 업무든 간에 약간 소외됐죠. 아니 공통적으로는 관광정책위원회든 관광심의위원회든 그러니까 범부처 간의 회의는 다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떤 이 명칭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관광의 문제를 결론은 한 부처만의 네.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거죠. 네, 뭐 네. 출입국도 아시다시피 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들 보면은 네. 뭐 어느 부처에 있든 간에 결론은 네. 정부 내 네. 이런 것들을 종합 조정하고 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네. 조정해주는 또 이게 또 중앙의 역할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좀 조정하거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형태의 위원회들은 다 지금 있다라는 게 좀 공통적인 거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약간 마지막 순서에 나와야 되긴 합니다만 먼저 화두를 제가 좀 던져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세 개 부서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얘기는 한 20년 전부터 계속 말로만 외쳐오셨던 것 같아요. 독립해야 된다. 근데 말로만 독립이에요. 뭐 그런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나마 김영삼 정부 때 이렇게 김현대 정부 때 뭐 이렇게 뭐 자세한 안에 그 살림살이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김영삼 정부 때 문화체육부, 김대중 정부 때 문화관광부였습니다. 자, 박사님,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관광 분야가. 이게 지금 맞습니까? 그거를 맞다고 하기보다는 네. 이제 우리 그 최국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우선 관련을 해서 이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많은 관광 행정의 형태는 그 산업부와 경제산업부에 네. 속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주 사실은 그 좀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는 형태가 이제 문화하고 네. 이렇게 같이 있는 형태죠.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원 개발을 중시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토부. 네. 지금 이제 그 항공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교통수단과 관광을 중요하게 보는 데는 교통부하고 네,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산업부나 경제부처에 있는 경우는 그 산업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안부나 이런 데에 그 있는 것은 지역 관광을 중심으로 가겠다. 그 문화부로 있는 이유는 문화부로 가게 되는 경우는 컨텐츠에 있어서의 문화 자원의 중요성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런 그 관점에서 볼 때에 문화부에 있는 것이 적절하나요? 또 문화부에 있어갖고 그런 문화관광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발전이 됐느냐? 이런 것들로 평가는 할 수가 있겠죠. 독립은 완전히 하나 우리가 독립된 부서 같은 경우가 많은데 예. 이것은 우리 법에 의하면 예. 그만큼이 어떤 그 배타적인 그 행정 권역이 있어야 돼요. 네. 기능이거나 대상이거나.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관광의 전반적인 규모나 영향력으로 봤을 때 독립 부서로서 부 정도로 가기에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느냐. 그럼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다른 대안의 형태가 우리 정부조직법상에서 보면은 처가 있고요. 부 말고 청원이요. 청이 있고요. 청. 그러니까 처는 장관이고 청은 이제 그 차관 그 조직이기 때문에 청이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19부 3처 19청 그리고 3본부 그리고 6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체계인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그 문화부에 있는 대안 현재 유지안을 빼고 다른 데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어디로 움직일 거냐 하는 것들을 비교해 봐야겠죠.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본격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구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데 이게 뭐 문화관광으로 돼야 되냐, 체육관광으로 돼야 되냐, 아니면 그냥 독립이냐? 그냥 깊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 뭐 독립하는 게 아무래도 보긴 좋죠. 독립은 약간 이제 위상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러니까 아까 뭐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관광 쪽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고과에 있어서 관광 쪽에 대한 포션이 적다. 승진하기 힘들다. 그렇죠. 관광 쪽의 업무를 해서 물론 특히 뭐 여행업 하시는 경우가 더 작다. 관광 내에서도
뭐 국제관광에 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을 만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거라도 바꿔줘서 좀 관광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좀 더 자부심이나 책임감을 느끼게 해줘야 어쨌든 더 뭐 산업이 진흥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필요하구나. 우리도 몰랐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내에서도 정말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관광 쪽에 와서 뭐 일을 행정을 해서 좀 더 뭐 진흥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싫어하는 거죠. 뭐 승진 고가에서 밀리면. 이 얘기가 뭐냐면 경찰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공무원도 노래방 단속하면 1점, 뭐 무등록 여행업 단속하면 0.5점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이러다 보니까 뭐 무등록 여행업이나 뭐 피해 이런 거 아무리 고발하고 해봤자 경찰이 관심이 없죠. 차라리 노래방 가서 불법 영업 단속하는 게 훨씬 자기 인사 고과에 좋으니.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우리 학계나 업계도 그 저희 모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 고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관광 쪽의 비중이 어떻게 보면 되게 낮은 거에 대해서 좀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어떻게 보면 관광부처가 정말 좀 힘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매번 예를 들면 특히 이제 그 많은 움직임 중에 하나가 30년 문화부로 온 지 30년 됐는데 여전히 그 이전 교통부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문제나 또 혹은 경제부처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힘과 재산의 부처의 힘과 재산과 연관이 돼 있어요. 또 대략 보면 그 우리가 이제 국토부가 예산 우리가 이제 문화부가 한 6조 9천억 정도 7조 정도 되는데 국토부가 한 61조 정도입니다. 10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업부가 우리보다 한 2배. 그래서 한 11조 5천억 정도 예산 규모고요. 중소기업부가 1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한 72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런 거냐면 어느 부처로 가자라고 하는 그것이 부잣집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2017년도에 한국 조직학회에서 그 문화부가 당시에 블랙리스트 문제 때문에 문화부를 그 공중분해하려고 그러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관광 쪽의 디펜스를 그 패널로 참여를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결국 이거는 부잣집에 가자는 얘기인데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관광은 문화부 내에서 둘째 아들이냐 셋째 아들이냐를 갖고 그 체육 쪽하고 우리하고 좀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정도는 되는 거예요. 요새는 그 컨텐츠 막내까지 더 올라와서 이제 우리가 더 밀리고 좀 서자는 아니죠. 서자까지는 안 가는데 국토부나 산자부나 뭐 이런 데로 가게 되면 8번째 아들이거나 뭐 그 다음에 서자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으로 가는 건 맞는데 안에 그쪽에 가서 우리가 이 대접이 지금보다 나을 거냐라는 건 장담하기 어렵다. 그렇죠. 물론 이제 큰 아무래도 재산이 있는 집이니까 우리 문화부를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산 문제도 한번 잠깐 다뤘습니다만 깊이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관광 재정의 문제가 정말로 사업 꼭지가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다른 데는 그 다른 부처에서는 어떤 한 정책을 하면은 정책 예산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인데 우리는 다 수억에서 수십억 단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김종민 장관의 얘기가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했어요. 우리 관광이. 그러니까 그 빅푸시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의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대로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목만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답답증을 일으키니까 부잣집으로 좀 옮겨가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컨텐츠를 확충하는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현실적인 제약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좀 부잣집을 자꾸 넘나들고 싶은 그런 심정이 생기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문화 관광, 그러니까
현재는 문화체육 관광인데 여러 가지 이제 박사님도 말씀해 주시고 부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들 조건들 다 이제 조금 차치하더라도 굳이 합쳐진다 굳이 좀 나눈다면 문화와 관광이 합쳐지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거는 관광의 자체적인 문제와 어떤 뭐 미래 계획 뭐 역사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좀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의 체육 산업 관련해서 비중이 사실 그러니까 뭐 액수 예산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좀 크다고 저는 좀 봐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체육산업계는 근데 여러 가지 뭐 대중적 인기, 관심 뭐 이런 거 영향력 그들로 인한 영향력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체육산업이랑 같이 묶여 있는 거는 이제는 예전에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조금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여러 가지 덩치 차이도 너무 나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장미란 차관님이 이제 우리 관광분 이쪽도 챙기신다고 다른 데는 또 공부도 하시고 열심히 돌아다니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좀 이상한 저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굳이 나누거나 합친다면 문화 관광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먼저 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이런 게 있어요. 또 업계의 입장은 문화산업이든 체육산업이든 관광산업이든 문화부 안에서 제대로 진흥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서 자체의 성격 자체가 문화의 향유라든가 어떤 국민의 여가 부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정책 개발의 토대가 문화부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그 산업 부분에 대한 것을 차라리 그 옮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것에 뭐 그것을 제가 동의한다든가 이런 걸 떠나서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국장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요거를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는요 현재 저는 얼마 전까지 제가 알기로 취재한 걸로는 외교부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 제가 조사하니까 프랑스 경제재정부에 프랑스 관광부서가 현재 담당으로 나와 있네요. 요거는 제가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해 왔다 볼게요. 갔다 합니다. 그게 네. 별도의 관광부로 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랑스는 그렇고요. 미국은 뭐 상무부 산하라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미국은 이거는 뭐 브랜드 USA라는 다른 완전 별도의 조직이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 일본인데 일본의 그 지금 관광청이 그러면 지금 국토교통부 산하 그렇죠. 산하로 돼 있네. 그럼 결국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토교통부 네. 밑으로 돼 있는데 재밌는 거는 국토교통부 밑인데 우리는 그러면 관광부인데 우리나라는 그 관광부 밑에 또 관광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른바 속된 말로 다이다이 붙을 땐 일본 관광청이랑 우리가 붙을 때는 카타 같은 협회나 관광공사에서 붙잖아. 그건 아니고요. 그죠? 정확하게 이제 보면은 NTA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내셔널 투어리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네. 이제 행정과 정책을 담당하는 네. 부서가 있고 NTO라 그래서 그 정책인 JNTO. 행정을 실행하는 일본 집행기관. 그러니까 그게 아니가 전 세계가 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NTA라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고 NTO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관광공사고 반면 일본은 이제 NTA라 그러면 관광청이 NTA죠. 그리고 그럼 JNTO는 그게 NTO고. 그러니까 NTA는 그 위에 거. 그러니까 NTA는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 네. 그 NTO는 공기업이죠. 공기업 네, 개념인 네, 거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이 이제 예전에 국가 여유가 네. 문화여유로 바뀌면서 그게 이제 말 그대로 NTA거든요. CNTA라고 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CNTO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없죠. 예. 중국은 약간 좀 특수한 경우고. 예.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부 관광국이 있고 그게 NTA이고 NTO는 이제 그 뭐, 밑에 TVT. TVA가 있는데 또 약간은 이제 거기는 활동은 또 관광 공무원이 나와 있죠. 한국의 그쵸. 그 대만 관광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분은 많이 공무원 공무원, 신분이고 그러니까 TVA는 말 그대로 민간 또 그런 NTO 같은 역할을 비슷하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그러니까 그게 약간은 좀 NTO나 NTA 역할이 예. 나라마다 예. 조금씩 이렇게 좀 다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NTO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죠. 예. 근데 반면 싱가포르나 또 태국 같은 경우에는
NTA 예. 공무원이 나와 있고 지사를. 예. 그러니까 이게 각국이 다 이게 다르서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특성에 누가 맞게 체급에 맞냐라고 정확히 구분짓기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그것 다 치고 우리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박사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일단 좀 부잣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실정에 있어서 부잣집은 그러면 이제 어디가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한 5년 전에, 한 20여 년 전에 그런 자주 섞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 관광이 발전을 하려면 관광국이 없는 게 낫겠다.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는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진흥 확대회의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2번에 한 번은 기재부가 주도했어요. 네. 문화부가 한 게 아니라. 예전 좀 오래된. 네네. 예. 지금은 이제 그 공청리에 예. 관광심의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이미 이제 그 기재부가 앞서서 이렇게 나왔고, 중요한 역할 같은 경우도 해수부라든가, 뭐 또 행안부라든가, 뭐 국토부나 뭐 산업부에게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미 가 있어요. 보건복지부까지. 뭐 심지어 외교부, 국방부 다 관광 관련 행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본다면 차라리 여기가 없으면 다른 데들이 더 확충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저는 뭐 동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 문화부 내에서 관광 행정이 좀 더 그 시장의 어떤 기대와 이런 그 국제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면은 지금 정도 수준보다는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분발. 예. 좀 또 재미난 얘기보다는 우스갯소리 한번 드리면 예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문체부 담당 사무관이 고시동기죠. 고시동기가 산자부. 네, 뭐 밤에 야근 하다가 통화를 한 거죠. 뭐 하냐. 근데 기대된다. 뭐 하냐? 그래서 사무관이 자기 5억 갖고 뭐 사업 5개 어느 사무관? 문체부? 네. 문체부. 5개인가 뭐 6개 갖고 막 이게 어디를 7천으로 주고 어디를 1억을 줘야 될지 예를 들면 고민하고 있다. 남들은 뭐 정할 때는 근거가 뭐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막 그랬더니 그 산자부 사무관이 그랬대요. 우리는 20억 뭐 30억 이하는 주무관이 담당합니다. 나는 최소 100억 정도는 돼야 된다. 우리 과장님은 뭐 1000억 뭐 2천억. 그다음에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뭐 조단위. 그렇죠. 네. 같은 곳인데. 같은 부처인데 근데 문체부는 제가 알기로 국장님 관광문체국장님이 한 1억 뭐 그죠? 한 5억 갖고 이렇게 어떻게 배분할까 고민하시는 것처럼 이게 사이즈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부잣집으로 가면 8번째가 되더라도 지금 예산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제가 아까 봤을 때 우리가 전편에서 관광 예산 해봤자 1년에 한 1조 좀 넘고 그다음에 융자 빼면은 5천억이거든요.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관광 예산이 수천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는데 해양수산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각 부처의 관광 관련 예산들이 많거든요. 근데 먹먹은 뭐 관광보다는 뭐 농림부는 농촌을 좀 잘 살게 해주겠다. 해수부는 어떻게 하면 어촌을 할까 또는 해양 관련된 뭐 크루즈, 부두, 항만을 좀 살릴까 하면서 이제 관광을 하는 건데 오히려 사이드로 하는 집이 더 예산 덩치나 이런 게 크다라는 거죠. 농촌관광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도 뭐 수백억씩 뭐 투입하거든요, 1년에. 반면에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문체부에서 관광 예산 그러니까 단위가 전체는 뭐 몇천억이지만 그 사업별 꼭지 단위 보면 정말 소소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관광 담당 부처 예산으로 적절한가?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고모님 말씀 잘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박사님도 부잣집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 에피소드 같은 행정고시 동기인데 그러다 그 이제 돈의 문제고요. 생각하는 단위가 다르죠. 그 이제 돈의 문제. 물론 돈이 사실 이끌어 가죠. 돈의 규모가. 근데 일단은 좀 배제해 놓고 어쨌든 간에 철학적으로다가 우리 관광 산업이 좀 더 크고 발전을 하려면 그래도 부잣집입니까? 박사님? 그렇죠. 여전히 이제 그 인식이 우리 그 관광이 예를 들면은 별다른 투자 없이 그 돈을 벌 수 있는 거라는 오해가 있어요.
사실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다는 둥.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예, 있는데 관광은 잘 들여다보면요 엄청난 장치 산업이에요. 예. 그 예를 들면 그 우리 복합 리조트라든가 이런 예. 그 자원들 호텔이나 예. 이런 것들이 예. 어마어마한 자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렇긴 하죠. 사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애써 무시하고 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프라가 지금 충분한가? 예. 라고 그건 보면은 아니죠. 저는 상당히 더 가야 된다. 예. 아직도. 예. 그런 면에서 특히 그 도시관광의 경우는 뭐 비교적 그 경쟁을 할 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방관광의 경우는 터무니없이 아직도 인프라가 예. 약하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시군의 경우는 호텔이 한 개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지금. 또 일본이나 중국하고 바로 옆에 붙어서 지금 그 경쟁을 하는데 우리 어트랙션이 다만 아이디어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여전히 상당한 재원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예, 요즘 보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전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다 인프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드 인프라, 소프트 인프라.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니까 하드 인프라는 이제 국토교통부처럼 말 그대로 그냥 땅을 파고 도로를 깔고 뭐 이런 거라면 관광 쪽은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 인프라에 가깝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과연 관광이 어느 독립한다라는 것도 그만한 힘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일거리라든가 지금 인원이라든가 사이즈가 안 된 현실적으로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부처에 있어서 그러니까 문화와 연결해서 관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 뭐 안 하면 어떻게 할까? 문화와 연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나도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한 20여 년 전에도 제가 그런 논문도 이제 쓴 적이 있는데 그 세계의 관광 행정의 흐름은 지금 우리 최 국장님도 얘기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 부처에 연관돼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통합 행정의 통합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행정에 각 부처의 분산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부처 협업을 전제로 한 통합 행정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처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 있는 부처에서라도 타 부처와 어떻게 협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한 이니셔티브가 필요하고 카리스마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네요. 두 번째로는 많은 그 국가의 관광 행정들이 민관 협력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역시 정부 주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협력의 어떤 방향을 두고 저는 어느 부처로 가느냐라는 논의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묶어주고 협업을 해주는 구조로 갈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관광청이 최근에 일본의 관광의 어떤 성과를 그 이유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의 지금 현재 관광청과 우리의 청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청은 그 이유라는 게 선생님 그 이유라는 게 무슨? 아니 일본의 관광이 이렇게 발전이 양쪽으로 성공한 게 관광청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그 고이즈미 때부터 아베 때 특히 그때 한참 막 총리가 직접 관광 입국 추진의 일을 그랬죠. 직접 관할해요. 그러니까 청으로 그 행정이 국토교통성에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다 챙기는 그랬죠. 거예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게 관광 입국 그 추진이라는 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tourism based country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체 행정을 관광이란 눈으로 한번 본다.
전 부처의 일을. 그거를 최정상 행정의 정상에 있는 총리가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총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은 집행기구로서 자기 최종적인 총리가 전 정부에서 결정한 것들을 집행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청은 부가 정해진 일을 그대로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획, 부처협력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예, 겁니다. 그렇죠. 소위 이제 입법권이라든가 네. 부처협력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권한. 근데 자꾸 그럼 왜 청 얘기를 하느냐. 실효도 없을. 네. 그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축제님이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 예전에 20년 전에도 무슨 얘기를 지적을 했냐면은 관광공사와 청이라는 역할이 98, 90%가 일치해요. 그러면은 관광공사 직원을 8, 90%의 직원을 그럼 공무원화 할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안 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네. 안 되는 게 있고 청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한계. 그러니까 입법권이라든가 부처협력권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데다가 현재 문화부의 관광 담당 공무원들은 자기 출세가 막힙니다. 일로 내려가게 되면.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런 충분히 문제들 예상가능해요. 저런 문제들을 했을 때 이게 과연 현실적인 아니냐. 근데 왜 자꾸 청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뭐라도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는데 왜 관광이 이렇게 이 지금 시장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 필요성이 높아지는데도 답답하게 지금 메르스, 코로나, 그 다음에 중국의 사드, 이런 문제들만 핑계를 대고 이렇게 답답하게 못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럼 관광의 그 행정 주체인 어떤 이런 형태라도 바꾸는 어떤 계기라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전 그런 답답 중에 반로라고 보는 거예요.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얘기죠.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부처 공무원분들이 길어야 2년이거든요. 짧으면 1년. 예전에 저 협회했을 때 회장님이 재임 기간 6년 동안에 관광국장님이 6번인가 7번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 연속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무원에 들었어요.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주무관이 10년 전에 하던 분도 계속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지. 예를 들어서 국장한테 올려주는 거죠. 5년 전에 이렇게 여기가 오가는 거에 대한 질의. 근데 만약에 일본 측에서 5년 전에 이런 회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한국 문체부의 입장 뭡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회의록을 보지만 회의록 이면에 또 오간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자주 바뀌다 맞아요. 보니까 관광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관광청이 되면 그 청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광 업무에 대한 좀 더 지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반로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외 사례를 보면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큰 아웃라인만 그리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NTO들도 보면 업무가 단순합니다. 마케팅. 그 프로모션이에요. 거의 프로모션이지 되게 단순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업무가 좀 많지 않나. NTO가 담당하는 업무 분야가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좀 이게 프로모션을 하면서 지금 그 해외 예전에 보면 사례들 보면 되게 구체적입니다. 분석가 어떤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광객을 얼마 늘리겠다라고 하면 그 시장을 분석을 해서 중국 인바운드에서 몇 프로, 어디 시장에서 몇 프로 해서 몇 프로 전체 늘리는데, 그럼 각 애들 어느 시장에서 몇 프로 늘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 판촉 프로모션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좀 관광 정치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짜임새가 좀 늘어나야 되구나. 또 아니면 이제는 숫자보다는 우리가 관광에 유치하는 이유가 뭐냐,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돈을 어떻게 더 쓰게 할 거냐. 그럼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액이 F&B 얼마, 액티비티 얼마, 이렇게 나오면 액티비티를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내에 액티비티를 어떻게 더 확충하겠다. F&B를 더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더 하겠다. 이런 게 나와줘서 정책으로 그게 입안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관광 선진국들 보면 중앙 정부가 뭐 크게 아까 말한 큰 아웃라인만 쳐주고 각자 이걸 지자체들이 하거든요. 네, 네. 지방 아까 저도 뭐 전편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예산 문제라 이게 다 지방자치랑 네, 연결된다라는 게 근데 지방자치 자체가 예산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 중앙부처의 어떠한 입김이나 방향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한국은 한두 번만 오면 되는 나라가 돼버리거든요. 네. 뭐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부터 중앙집권제를 거의 5, 600년 동안 하던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 특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1000년 이상 네. 있죠. 반면에 일본은 뭐 막부가 했다지만 각 지역별 다이묘가 있어서 자기 어떤 지역 특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고 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6개, 7개 지역으로 나누더라고요. 혼슈부터 오키나와까지 각 지역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관광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인바운드 뭐 2천만, 3천만 하기 위해서는 뭐 지방으로 많이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2천만 유치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인프라가 안 되고 서울만 갖고는 뭐 이걸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가지고 이게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 뭐 RTO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또 보면 아직까지 RTO들도 저기 뭐야 MTO 예산을 받거나 좀 이렇게 예산을 받다 보니까 이게 너무 통제가 심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떨어진다 보니까 좀 이게 지역만의 특색 있는 뭐 이렇게 인프라라든가 소프트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뭐 하드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면들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저도 그 크게 동의하는데요. 예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어요. 지역 감정을 없애고 지방색은 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맞고요. 아까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보면은 청이라고 하는 행정 그 부서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행정 각부의 소관 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업무의 독자성, 협업성이 아니에요. 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협업을 그런데 관광은 협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집행적인 사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른 외국의 관광청이고는 딱 그거만 있는 거예요.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관광청은 그게 아니에요. 기획서부터 협업까지 실행까지를 다 얘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이라는 구조는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청이라는 구조를 하려면은 저는 이런 보완적인 제안을 할게요. 청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자면 그 위원회를 그럼 두자. 대통령 직속의 그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관광의 특징을 살려서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그거 하에 청이 있다 그러면 그건 동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좀 그러면은 부처 협력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되면서 청의 집중적인 업무 능력을 보장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 여기다 좀 더 하나 든다면은 관광비서관을 두고 이 정도가 된다면 저는 청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다음 질문을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게 중심에 있고 여러 부처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금 뭐 관광 정책 비서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유명무실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통령실의 관광진흥 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립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초기에 몇몇 비서관들 밖에는 우리가 경험을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옥상옥처럼 움직였거든요. 예를 들면 차관과 장관 급으로 자기네들이 그 해서 별도의 이를테면 뭐 행정을 하는 이런 혼란을 오히려 일으켰지 타부처와 협력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이 중요한 그 역할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관광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타부처의 어떤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 그게 비서관이 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이 좀 기대만큼 못됐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는데 그럼 관광정책 비서관이 기존에 뭐 출신이 몇 분 있습니다. 언론사 출신도 있었고 가깝게는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제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러 부처와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하려면 제 생각에 당장 드는 생각은 그 수단이 좋은 정치인 출신이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요. 박사님은 그러면 이게 그런 역할을 정치인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존의 부처에서 있었던 그 행정가 출신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학계 등 여러 가지 뭐 이른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 출신이 맞는 게 저는 출신을 갖고 따지는 건 그렇고 이 역할이 뭐냐라는 거를 좀 이해하는 사람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그 정권 보통 그의 창출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이런 걸 갖고 그런 자리를 주기도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관광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좋은 발전의 도구로 쓰여지게끔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각 부처의 어떤 협력을 이끌어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인 대통령에게 중요성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결심들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 그거는 뭐 출신보다는 그런 자기 역할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을 데려가는 게 중요하다. 그 시대에 누군가가 있겠죠. 네, 그게 뭐 학계에 있을 수도 있고 언론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분들이 간 거냐? 이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러 간 것보다는 출세한 걸로 끝난 거 아니냐. 이제면은 한 차관급 대우를 받는 누구라고 실질적인 어떤 이런 거에 자리에 간 걸로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관광업계 출신이 좀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국제. 아니 뭐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 그 예전에 얘기했던 정치력의 문제랑 또 연관되어 있겠죠. 아니 누구라고 내가 말씀을 안 하겠지만 그 카타 출신의 그 유명하신 회장님 있잖아요. 뭐 출신 뭐 예를 들면 꼭 그분이라는 것보다는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면은 어때요? 자격이 안 돼요? 아니 그건 뭐 그러니까 그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면 그 정도 브랜딩이면 그 출근을 한 6시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면 좀 어렵죠. 근데 저는 역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봐요. 출신보다는. 그래서 업계에서 뭐 나와서 관광의 발전에 대한 소명감을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건 누구든 환영할 만한. 그리고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스페인이 아마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범부처 협의가 지금 보니까 스페인의 이제 거버넌스 협의 조직이 어떻게 잘 구성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중앙부처 간 협의체가 있대요. 정부관광위원회라는 그런 거를 운영하고 또 그 별도로 약간 그 NTO가 중심에 대해서 관광진흥위원회 그리고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부총리 이제 우리를 따지면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광부문 회의체 그리고 또 민간이 또 참여하는 관광추진협의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 간, NTO 간, 뭐 지방 간, 민간 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저는 꼭 중앙부처 간의 조율도 필요하지만 이제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간의 조율도 이제는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게 점점 지방에 그러니까 분권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자체 장이나 또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정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원만 하는 거고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뭐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어떤 협력 체계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맞물려서 이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좀 관광산업이 발전하지 있는 그런 거버넌스 논의 구조가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국장, 관광국장 회의 같은 것들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어떤 의견을 바텀업 하기보다는 중앙의 어떤 지시를 관철시키는 과정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갈 길이 먼 거죠. 그렇죠. 문체부는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또 제가 알기로 지자체는 또 이번 기회에 또 예산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또 뭐 문체부 하고 좀 스킨십도 강화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뭐 활용을 하는 거지 뭘 논의한다는 자체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저것 때문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개편 연역을 한번 표를 봤는데 그 밑에 보니까 김상태 박사님이 성함이 2016년에 관련한 뭐가 있었나 봐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면요, 98년에 뭐 관광부에서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국민관광가 이렇게 있는데 쭉쭉쭉쭉 가면서 2017년까지 일단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
너무 쓸데없어 보이는 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관광 기반과, 개발과, 관광 산업과, 정책과, 관광 레저 정책과 분리가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너무 좀 디테일한 건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정책 자체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간판만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고, 제가 봐서는 뭐 지금의 행정부서는 나름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그러니까 필요는 왜냐하면 이게 참 안 좋은 결과 나오는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연관을 제가 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바뀌잖아요. 뭐 1년, 2년. 제가 3월에 저번에 우리 그 관광문화 찍고 나서 그 다음 달인가 대만을 또 갔어요. 한 대만 그 관광 그 회의 때문에. 근데 예진환 회장님 거기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은 이제 또 계속 할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서 연세가 있어서 그만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상대한 우리 측 입장은 양고순 회장님부터 해서 현재 갔다 오죠. 다 현재 또 바뀌어 내년에 회의 때. 그러니까 대만은 그분이 계속 몇 수십 년째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길어야 6년 바뀌는 거야. 그거 좀 대만하고 좀 다르죠. 대만도 TVA가 민간협회지만 네. 대만은 그 중국 때문에 수교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뭐 물론 그런 그러다 보니까 그건 배제하고. TVA 자체가 네. 약간은 그런 역할. 그러니까 수교가 몇 나라가 몇 나라 안 되기 때문에 외교관이 갈 수는 없거든요. 대만은. 그러다 보니 민간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TVA를 활용하는 거고 그래서 TVA 회장님이 뭐 장관급이 오는 이유가 그렇게 해줘야 TVA가 힘을 갖고 민간이지만 막말로 정부에서 예산도 좀 땡겨줄 수 있고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좀 보여주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성이 좀 그렇죠. 있구나. 대만은 그러니까 중국이랑 특수가 때문에 그러니까 외교 관계가 없으니까 민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소한 교통부 관광국장이나 그렇죠. 교통부 장관급이 오는 거죠. 그리고 20몇 년 전에 이렇게 그 아시아 국가들에 가서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지금 거기 대만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홍콩, 태국 막 이런 데에도 그 정부와 협회 간의 관계에서 정부가 상당한 권한을 협회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키는 일만 위탁한 일만 이렇게 하게끔 돼 있지만 여기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어서 업계에서 만약에 이렇게 무슨 그 좀 부정한 어떤 행동이나 룰을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영업할 수 있는 단계를 다 끊어버릴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협회에 등록을 먼저 하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등록을 그 행정적 등록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구조가 상당히 다르죠. 근데 저번에 우리 그 최 국장님 주신 대로 우리는 자꾸 정부만 보니까 민간이 스스로 그런 어떤 권한과 힘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정부 조직 그 문화 그러니까 관광부 분야의 그 부분에 정부 조직의 현재 합당성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좀 가는 방향이 좋겠냐에 대해서 좀 일반론적인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도 갈 수 있지만 그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론적인 것들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면 관광의 행정 그 체계, 한국 관광의 행정 체계를 갖고 얘기를 할 때 이제 몇 가지를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 현재 문화부의 관광국하고 중앙관광행정 체계만 보더라도 관광공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관광협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한국방문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그 연구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중앙관광행정 우리나라의 중앙관광행정을 다루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중앙관광행정을 다룰 때는 이걸 다 다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관광공사가 1년에 수천억의 예산을 갖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적절한가? 우리의 기대에 맞느냐? 그거는 연구원 제가 소속돼 있었던 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연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대학 교수들과 뭐가 다르냐? 민간 연구소와 뭐가 다르냐? 타 부처에 있는 연구기관과
뭐가 다르게 특별하게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전부 점검을 해봐야 돼. 이게 문화부만 볼 게 아니라 이걸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방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무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협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그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은 뭐 그렇죠. 그런 시간은 아니고 예. 어느 부처에 갈 거냐 혹은 부자청이냐 오늘은 예. 거기에 이제 국한을 한 거니까. 예.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냐 이게 좋을까라는 건 제가 질문해서 아까 어느 정도 답변 나왔고 우리 국장님도 답변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좀 마무리하는 그 저기 분위기로 가서 그러면 앞으로 뭐 우리가 이제 뭐 인바운드도 몇 천만, 아웃바운드도 몇 천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관광 산업은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뭐 외부 요건이나 정치력, 역사, 그동안의 뭐 흐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한류의 분위기도 사실 뭐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지점은 어디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뭐 마무리 발언 겸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가야 될 지향점, 목표는 어딘가? 그러니까 지금 관광의 정책의 어떤 이런 목표 같은 것들이 되게 흔들린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 도구로 채택을 하는 거거든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예를 들면은 단순히 우리가 외환을 벌어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삶의 질에 있어서도 그걸 향상시키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고 국민을 건강하면서도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그 세계 시민으로 가는 어떤 교육적 차원의 어떤 것들도 있고 또 국토를 특색 있게 아름답고 편리하게 재편해 나가고 국토를 미화하는 과정의 역할도 있고 또 관광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측면들도 있고 우리의 복지라든가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측면의 관광이라는 것에 우리 발전의 도구로 제대로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관광행정은 너무 분산이 돼가지고 우선순위 같은 것들도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지금 잘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예산과 재원 그 인력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차제에 좀 정리되고 우리의 목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2, 3% 정도밖에는 GDP 기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10%대 아니에요. 적어도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목표를 이제 과감하게 세우고 민관의 어떤 협력을 이제는 제대로 해나가는 이제 관주도에서 민관의 협력을 하고 이제는 한 부처의 개별 사업이 아니라 전 부처의 협업 사업으로 해서 우리 사회를 키워나가는 이런 행정체계를 고민해야 되고요. 다음 대선까지 이제 3년이 남았고 네. 이 남은 3년 동안에 우리 업계와 학계가 또 우리 그 중앙 행정체계에 들어있는 어떤 이런 그 인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우리 행정을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94년에 그 정부조직법 개편될 때는 논의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한두 명의 교수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한국행정 개편 그 조직체계 개편할 때 약간의 자문 정도 들어갔다. 그 사람도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관광계를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문화부로 가라 이렇게 결정이 났거든요. 이젠 그러면 안 된다. 제대로 지금 현재의 한계와 그리고 우리 지향을 점검해서 그 관광행정을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업계와 학계의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 정부가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그 자본의 논리가 개입이 돼서 흔들리는 거는 없을까요? 그런 면은 아닐까요? 자본의 논리라는 건 표현이 잘 맞는지 모르는데 관광수지 개선에 그런 여기 우리는 꼭 반드시 개선해야겠다 그런 돈의 논리는 영향은 없어. 제가 봐서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한번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관광 수지 적자는 경제 지표에서는 점검이 가능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국제 수지 중에서 뭐 서비스 수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나 정책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그 굉장히 불합리한 그 지표예요.
정책이라는 왜냐면은 네. 인바운드는 국제 설린과 외화 획득이라고 하는 경제적 목표 같은 것들이 뚜렷하게 있는 반면에 예. 아웃바운드와 도메스틱이라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민의 그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예. 성장 토대를 마련한다라든가 또 혹은 지역 관광을 그 토대를 마련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 사회를 특색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같이 놓고 이게 우리가 수지 적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 지표로서는 약간의 의미가 있지만 네. 정책 자체는 굉장히 불합리한 얘기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무리하면서 드리면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까지 얘기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관광이라는 게 한 부처만에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죠. 다양하게 얽혀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부나 어느 나라 정부 보면 대부분 이제 인바운드에 좀 더 중점을 두죠. 왜? 아웃바운드는 그냥 내비둬도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인바운드를 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부처와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뒤집어 보면 아웃바운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뭐 부처나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 정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그렇지만 좀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닌가. 뭐 방금 전에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아웃바운드가 그게 나쁜가? 아니 수지 적자가 물론 뭐 흑자가 되면 좋겠지만 경상수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또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제가 알기로도 뭐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독일, 일본이 엄청나게 수출한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경상수지가 엄청나게 흑자를 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아니, 관광객을 보내주면서 예.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내는 거죠. 그럼 예. 거기서 약간은 좀 무역 마찰이라든가 예. 통상 마찰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 보면 통상 마찰이 점점 심해진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경상수지도 흑자 내고 서비스도 다 흑자 낼 거냐? 물론 아까 말한 이게 둘 다 흑자 내면 좋겠지. 우리나라 같이 자원도 없는 나라는 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약간은 좀 정책적인 면에서나 좀 아까 말한 그 미치는 영향적인 면을 봤을 때는 좀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뭐 이 정부 조직이나 이런 부처도 근데 뭐 대통령 직속으로 가든 뭐 총리 직속으로 가든 뭐 그것도 괜찮다.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다 전체적으로 조율해주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가짓수를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 진흥이냐, 뭐 국민 보면은 뭐 국내 개발, 국내 관광 활성화, 뭐 관광산업 활성화 뭐 되게 많거든요. 근데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 갖고 예산을 막 이렇게 사업 꼭지로 둬야만 관광산업이 활성화가 되냐? 아까 말한 그런 효과가 있는지도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부의 관광 관련한 정책과 목표가 국민의 행복입니까? 관광산업의 진흥입니까? 그건 한복적이에요. 하나가 아니고.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여담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너 꿈이 뭐냐? 예. 이겁니다. 예. 꿈 다음이 뭐냐? 예. 생각 안 해봤네요. 예. 그 다음을 생각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 예.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정책의 목표가 뭐냐라면 그 넘어서도 뭔지를 고민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아니 거죠. 꿈이기 때문에 문화 쪽에 속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잠깐 들었어요. 그렇죠. 꿈이기 때문에. 뭐 꿈이라기보다 목표죠, 목표.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왜 우리가 자꾸 부처 얘기를 하고 또 처냐 청이냐 막 이런 얘기를 다투냐 하는 건데 이런 문제하고 이 문제를 무관하게 해주는 게 대통령 관심이에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우리나라 같은 형태에서 제가 이제 외국의 여러 가지 형태를 크게 의미 없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국마다 행정의 체계의 특성이 다릅니다. 환경이. 심지어 우리 관광행정은 일본하고 같았는데도 어느 때부터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다만 제가 볼 때에 지금 현재 아마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관광 행사에 이렇게 한 번도 오지 않으시는 대통령은 처음이에요. 아직 3년 남았어요. 네, 그렇죠. 위험한 발언. 아직 3년 남았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알게 모르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관광계에 있는 분들은 보수 정부, 진보 정부보다는 보수 정부가 관광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와
실질적인 배려를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그랬죠. 왔어요. 예, 그랬죠. 그럼 과연 지금 현 정부가 그러냐? 저는 이런 부분에 어떤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남은 3년 중에는 좀 더 예를 들면 국무총리 주재의 그 관광정책심의위원회에도 이전 그 대통령의 경우도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는 아예 대통령 주재회의였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저기 대통령께서는 직접 관광을 다니시잖아요. 자, 아니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여기 갑자기 우리 국장님 말씀드린 생각이 났어. 일본도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독일도 제조업 기반이고 우리도 제조업 기반인데 우리나라 일본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났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2008년도 뭐 그때 이제 4년도부터 준비해서 8년도에 뭐 법제화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이 그 관광을 고민한 게 일본은 그 전에는 알다시피 인바운드 신경 안 썼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완전 신경 이전에 안 썼어요? 들어오든 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경상수지가 엄청나게 흑자입니다. 동남아, 제조업으로? 예, 아까 예. 뭐 아시다시피 수출 엄청나게 예. 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동남아에 예. 관광에 보내주는 그렇죠, 걸로 그렇죠. 다 문화시켰거든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다시피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지금도 아마 무역 수지가 역적 겁니다. 일본하고 예. 손해 봅니다. 예. 그걸 이제 예전에 그 통상회의 하면 일본이 항상 우리 관광객 200만, 300만 예. 보내준다. 예. 뭐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무마를 시키거나 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한국 사람 일본 안 와줬다. 우리가 많이 예, 보내줄게. 예, 예. 그 대신 이게 이게 니네 수입 예, 예. 수출 아니냐 이렇게 그런 개념이고 근데 고이즈미 때부터 아마 관심 가진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령화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디요? 고령화. 고령화 고령화 예, 때문에 고령화. 지방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막기 맞아요, 맞아요. 위해서 들을 것 같아. 맞아. 이거를 어떻게 좀 맞아요. 할까 하면 어. 뭐 동경에 있는 사람 보내긴 어려우니까 그럼 관광에도 와서 좀 쓰게 해주고 좀 사람이 좀 예, 다니게 예. 해야 좀 이게 지역에 활력이 생긴다라는 그런 어떤 뭐 출발점부터 했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은 그게 가능한 게 딱 지역마다 뭐 우리가 내일 갔을까 홋카이도 뭐죠 도호쿠 뭐 간사이 또 뭐 추고쿠 그죠? 다 이렇게 한 6-7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다 되고 또 아까 일본은 제가 봤을 때 공항도 이게 지자체에 간단하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나리타 빼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자기네 특색에 맞게 또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네. 유치도 하는 부분인데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지자체가 노력을 해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도 중앙정부가 안 도와주면 힘든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의 문제 또 제가 보기에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항을 지자체로 뭐 주는 것도 방법이죠.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하는 그거는 방법이죠. 아마 군공항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 특수성이 있어서 그거는 아니, 조금 뭐 힘들걸요? 그 문제 우리 저 최 국장님 설명한 거를 이제 정책으로 직접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일본의 경우에는 그 80년대 말부터 90년대에 10 밀리언 프로그램이라는 거 있었어요. 정책이. 그러니까 외국 아웃바운드 1000만 명 배정 계획이에요. 그게. 이게 왜 그랬냐면은 우리 최 국장님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건데 무역에서 전 세계에 대해서 압도적인 흑자를 내다 보니까 이것들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일본인 관광객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진행이 되다가 투웨이 프로그램이라는 정책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가는 만큼 들어와서 우리 지역 경제를 좀 살려야겠다. 이런 이제 그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그 인바운드를 고민하다가 조금 더 가서는 이제 두 가지가 다시 벌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 뭐냐면은 그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가 이제 하방 국면으로 가면서 이것들을 체험 그 방문자 경제, 방문객 경제. 아까 우리 최 교수님도 설명 잘 해주셨는데 방문객 경제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있는 국민하고 동일할 정도의 관광객들이 돈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관점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방문자 경제를 이루겠다는 것과 지방색을 살리겠다는 차원에서 인바운드를 새롭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고 정의 내린 시점이 그럼 고이즈미 고 시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개인적인 궁금함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웃바운드를 뭐 동일한 구조예요. 예, 경상수지 우리나라 흑자만이 나는 국가랑 이게 우리가 많이 근데요. 가만히 보내주겠다. 근데 저는 진짜 통일 문제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통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춰 사는 사람이기 때문인데 물론 우리 박사님께서도 그쪽에 또 전문 최근에 또 그쪽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 통일 관광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살펴볼 텐데 우리나라는 남북이요, 그렇죠, 남북 관광이죠. 그 우리나라는 관광 정책도 일본을 잘 벤치마킹하고 다 좋은데 이 남북 분단의 특수성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공항 문제도 그게 쉽게 그냥 일본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어쨌든 통일이 좀 되고 남북 관계가 돼야 다음에 한번 남북 관광 협력을 한번 다뤄보시죠. 그거는 이제 그걸 한번 꼭 다뤄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관광 어느 부처로 가야 하나 또 어느 부처가 어울리나에 대한 그런 또 담론을 한번 또 이렇게 이렇게 좀 깊이 요 정도까지 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더 더운 주제로 우리 박사님과 국장님 모시고 또 한번 열띤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